안녕하세요. 스타벅스 도스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초등 저학년 연산 방법에 이어서 초등 고학년 연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 수학을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죠. 그 이유가 바로 분수와 소수의 등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초등 중등만 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단원이 있어서 먼저 그 얘기부터 하고 제가 지나가려고 해요. 자, 초등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연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1, 2학년은 2학기에, 4, 5학년은 1학기에 들어있는 규칙 찾기와 규칙과 대응이란 녀석이 조용히 영향력을 키워오고 있어요. 자, 이 녀석이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수능의 핵심 중에 하나인 고2 수열과 연결된다는 점인 거죠. 자, 초등과정에서 규칙 찾기나 규칙과 대응이라는 이 과정 이후로 고2 수열을 배우기 전까지 따로 규칙과 대응을 찾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 5학년 1학기 심화 문제집을 열면요, 거기에 있는 규칙 찾는 그림들이 고등학교 2학년 수학 1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도 실제로 있습니다. 또한 이 규칙과 대응이라는 것이 결국 패턴 찾기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일정한 수를 대입해서 규칙을 찾게 하거나 도형의 반복 패턴을 찾게 하면서 꾸준히 다른 단원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나오는 고학년의 규칙과 대응들은 반드시 고2랑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즉 인식을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2 때 엄청 당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막 심화 과정을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적당한 유형 문제들을 좀 많이 접하고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어차피 규칙과 대응이란 파트는 초5를 마지막으로 단원이 끝나지만 고1까지 많은 문제들이 곳곳에 심어져 있어요. 뭐 나열을 하거나 규칙을 찾는 문제들이 나오면 그때마다 꾸준하게 연습을 하면 되는 거죠. 그 규칙과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고3이나 재수생들 중에서 극이과머리 있죠. 완전 이과인 학생. 그런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경우의 수, 즉 순열조합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수열이란 파트예요. 그 수열이 바로지 규칙과 대응과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거기다 더해서 연산의 폭발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고3 미적분 단원까지 영향을 주니까 규칙과 대응을 5분, 10분 이렇게 그냥 개념만 알고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되고요. 심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평범한 문제들로 좀 많이 연습을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 수학을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분수와 소수의 등장이 아닐까 싶어요. 자, 초등 과정에서 분수의 등장이 매우 좀 드라마틱하죠. 반전이 있어요, 이게. 자, 3학년 때 분수의 존재를 좀 각인시켜주고 이제 막 분수가 어떤 애다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이 분수가 이제 4학년 1학기가 되면 이제 당장이라도 좀 시작될 것처럼 3학년 때 예고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갑자기 4학년 1학기가 돼서 이제 분수가 나올 줄 알았더니 등장을 안 해요. 신기하죠. 무슨 수를 알려주고 나서 한 학기 건너뛴다는 거죠, 지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곱셈과 나눗셈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기도 하고요. 나 아까 말씀드린 규칙과 대응이 있기도 하죠. 어쨌든 그래서 한 학기 건너뛰고 4학년 2학기가 되면 드디어 분수가 다시 컴백을 하죠. 이제 분수가 더 무서운 녀석을 함께 데리고 오죠. 그게 바로 소수죠. 그래도 4학년 과정에 분수의 덧셈과 뺄셈, 소수의 덧셈과 뺄셈은 좀 여기까지 좀 분자끼리만 더하거나 빼면 되니까 좀 연습하면 그래도 좀 익숙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5학년 1학기에 있는 약분과 통분을 배운 이후부터 분수의 덧셈과 뺄셈 난이도가 확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5학년 2학기가 되면 분수의 곱셈과 소수의 곱셈을 배우죠. 6학년 1학기에 자리 잡고 있는 분수의 나눗셈에서는 분수와 자연수의 나눗셈을 배우고 2학기에서 드디어 분수와 분수의 나눗셈과 소수의 나눗셈을 배우면서 초등연산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초등의 대부분이 연산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기하와 즉 도형이죠.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위나 통계의 기본이 되는 자료 분석 같은 요소가 들어있죠. 자, 초등과정은 이렇게 단계적이고 사다리 구조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을 다른 나라들 수학 교재랑 좀 비교해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지 않나요? 자연수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를 저학년 때 배운 다음에 5학년 1학기가 딱 되면 혼합 계산을 하면서 복합적인 계산 능력을 배우는데, 그에 반해 분수 같은 경우에는 초6 때 나눗셈은 이미 다 배웠는데 분수의 혼합 계산이 초등 과정에 없어요. 이게 빠져 있는 거죠.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수를 확장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를 확장하는 개념을 배우는 것이 바로 중학교 1학년 과정인 거죠.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려 왔잖아요. 연산의 끝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나 되어야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제 중등 연산 로드맵과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중1에 정수를 확장을 하고 유리수 확장을 시키면서 초등부터 중1까지 사용하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는 범주 안에 넣어서 수 개념을 익히게 하면서 연산 연습을 하라고 좀 교육 과정을 좀 이야기하는 거죠. 즉 그 말은 초등까지는 연산이 큰 줄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초등 과정까지는 유리수의 개념도 모르면서 우린 분수 연산을 배운 거니까요. 최근에 제가 선행이 전혀 안 돼 있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수업하면서 방학 기간에 제가 가르치는 초등학교 5학년 진도가 한 2달 동안 아직 1학기도 안 끝났어요. 그에 반해 초등 4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1년치가 다 끝나고 벌써 5학년 과정을 들어왔거든요. 그럼 초5는 대충 하고 초4는 제가 열심히 수업했을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초5에 아주 중요한 자연수 혼합 계산, 약분 통분과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분수의 계산들 때문에 그래요.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서는 자, 뒤에서 네모를 빼야 되는 식 있죠. 그런 것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어떻게 이해하는지와 식을 보는 연습, 약수합에서 심화 과정에서 다루는 중등 과정을 좀 초등한테 맞춰서 좀 각색을 해서 저는 연습을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거기다가 규칙과 대응 파트에서는 실제로 제가 초등 문제하고 고등학교 2학년 문제를 같이 보여줬어요. 교과서 문제들을. 그리고 같은 그림을 보면서 이제 어떤 규칙 찾는 방법이나 이런 게 다 같다는 걸 좀 보여주고 중요하다는 걸 좀 인식시키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5학년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거기다가 아직 소수의 나눗셈을 배우지 않은 아이들이 분수를 소수로 어떻게 바꾸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모를 10이나 100이나 1000을 어떻게 만들고 그 과정이 왜 중요해 또 나올 수밖에 없는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사실 너무 알려줄 게 많아요.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이. 개념사라고 하는 초등 5학년 교재 개념 부분이 좀 웃긴 게 좀 많더라고요. 개념 부분에서 초5에게 중1 과정을 이해하면 좋다 이런 식의 어떤 선행을 유도하는 말들도 막 써 있어요. 대놓고. 개념에 이런 부분들이 써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 회사들조차도 심화 문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좀 미안한가 봐요. 이게 다 이제 소인수분해를 알아야 되는 거고 또 그걸 모르는데 그런 문제를 좀 심화 문제로 내놓고 팔고 있으니까 좀 찔리는 거겠죠, 아무래도. 자, 연산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연산을 바탕으로 체화시키는 연습을 해야 되는 과정이 초5인데 이제 뭐 자기들이 만든 심화 교재를 풀려면 중1 걸 좀 알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서에 써 있는 거 보고 좀 사실 좀 많이 웃겼어요.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부터도 초등 과정 할 게 많아요. 정 힘들면 이제 중1 과정 하는 거지. 그래도 일단 시도는 해봐야죠. 그래서 연산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연산을 바탕으로 체화시키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 거죠. 식연습도 하고 중학교 때 배울 새로운 연산 개념을 위해서 속도 연습도 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초등 고학년들 연산 과정 진행하실 때 고려하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려볼게요. 사실 이건 연산뿐만이 아니고 공부란 걸 아이들에게 시킬 때 꼭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첫째로는 아이와의 공감이죠. 연산이 재미있는 과정이 아니란 걸 같이 공감해 줘야 돼요. 대신에 그러면서 꼭 필요한 연습이란 것도 자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좀 컸기 때문에 납득을 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해력이 뛰어나요. 무작정 풀어, 뭐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과정이 왜 필요한지 말씀을 좀 하셔야 돼요. 많이 귀찮으시겠지만 하셔야 됩니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 이유라도 자꾸 얘기해 주면 이 지겨운 과정을 왜 시키는지 자꾸 이해라도 하려고 노력하죠. 어느 정도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알아야 어느 정도 좀 참고 견뎌한다는 것을 좀 배우는 시기이기도 한 거죠. 자, 둘째는 습관화입니다. 연산학습하는 것을 습관으로 잡아두면 좋죠. 습관으로 만들려면 매일 적정한 양을 좀 설정하시는 게 중요하죠. 하루에 뭐 10문제만 풀더라도 매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뭐 아침 식사, 뭐 전 5분, 아니면 뭐 후 5분이 됐든 일과 중에 반복하도록 훈련시켜서 결국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하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주도권입니다. 결국 연산도 아이가 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연산 계획을 세울 때는 아이와 함께 이 교재도 정하고 양도 결정하는 게 저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얼마든지 약간 조율을 해줄 수 있는 여지를 두셔야 돼요. 엄마표를 하셔도 아이한테 주도권을 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게 가이드 역할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아이에게 학습 주도권을 허락해주고 본인이 정한 교재와 양은 반드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초등 연산 부분은 제 영상들 중에 중등 연산 로드맵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